안녕하세요. 세상은 요지경의 김한수 변호사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제가 좀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. 이건 법률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이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항상 관심이 많고 또 제가 나름 제가 가진 능력 중에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포인트고 그래서 제가 또 살면서 회사도 많이 옮기고 다양한 일을 하고 여러 조직에 있다 보니까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PT나 뭐 면접도 진짜 많이 받고요. 사적인 자리에서는 사실 제가 더 잘 털고 해서 오늘 좀 말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최 PD님은 말을 잘한다 이러면 어떤 걸 말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? 상대방을 잘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뭐 주변 분위기를 좋게 만들거나 그럴 때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저도 크게 공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을 잘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첫 번째는 이제 막 공식적인 자리, PT 같은 데서 막 PT 같은 걸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. 발표 네. 그런 걸 막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사람.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공식적인 자리죠. 이제 면접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사적인 자리에서 또 굉장히 재밌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뭐 또 사적인 자리에서 또 진지한데 재미가 있진 않는데 이 사람이 항상 이 사람이 말하면 좀 흥미롭게 듣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. 살면서 그렇죠.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분들 공식적인 거와 사적인 자리에서 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채팅이 말한 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남을 좀 잘 설득하고 조금 자기 주장을 명확히 얘기하고 뭐 이런 분들을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 같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역시 분위기 좋게 하고 그렇죠. 예 흡입력 있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말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저는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예.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. 이거는 뭐 어디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변호사분들은 보통 다 말씀을 잘 하시나요? 이게 대부분의 변호사는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전혀 아닙니다. 아 그래요? 네네 변호사라고 하면 말 잘하겠다, 뭐 언변이 뛰어나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변호사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. 아 그래요? 네 변호사는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열심히 읽고 글을 많이 써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변호사가 됐는데 대부분은 글을 잘 씁니다. 그러면 재판에 들어가서 저희 드라마 보면 네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재판장에 이의 있습니다. 이러고 네. 증인은 피고인은 그러니까.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일은 재판에서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보통 대부분은 재판장 몇 월 며칠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. 뭐 서면에 제출했습니다. 글로 다 그쵸. 남기고 네. 그러시는 그 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. 지난 서면에 근데 그나마 말을 좀 잘하면 유리한 게 증인신문. 근데 증인신문 사실 다 준비해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그 파트 정도를 빼고는 그래서 변호사라고 모두 다 말을 잘하는 저는 오히려 소수에 가깝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뭐 변호사를 굉장히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5, 6년 정도 됐는데 뛰어난 법조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. 글을 잘 쓰는 사람. 왜냐면 저희는 다 글로 얘기합니다. 저 검찰도 그렇고 검찰이 조금 아닌 편이긴 한데 그나마 그래도 변호사도 글로 써서 내면 법원이 보고 글로서 또 판단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글을 잘 쓰는 법조인이 뛰어난 법조인이고 돈을 잘 버는 법조인은 말을 잘하는 법조인이다. 왜냐면 어쨌든 고객과 상담을 해서 사건을 수임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뭐 글을 잘 써가지고 제가 이번에 쓴 판결문이 아니 의견서가 판결문에 그대로 실렸습니다. 뭐 이런 걸로는 설득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향후 전략이 어떻고 지금 당신 상태가 어떤데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라는 건 어쨌든 말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말을 잘하는 변호사는 돈을 잘 벌고 제가 볼 때. 근데 법조인으로서 뛰어나신 분들은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죠. 어째 글로서 설득을 하는 일이라 이 일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말하기에 약간 총론평 같은 기본적인 얘기를 그냥 가볍게 하고 또 다음에 또 제가 상의하는 내용이 있으면 또 추가로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. 좋습니다. 네,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말하기 저는 막 가끔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사석에서 막 떠들고 이러면 물어봐요. 가끔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 말을 자기도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하냐. 그럼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. 말하는 건 솔직히 타고나는 거죠.
그거를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. 음. 말하기 능력도 선천적인 능력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. 그거를 이제 잘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.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친구 누구는 운동 능력이 제일 뛰어난 친구가 있고 뭐 키가 큰 친구가 있고 막 다 그렇죠. 타고나는 능력이 다르잖아요. 근데 말하는 거는 무슨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어떤 뭐 스킬을 익히면 금방 탁탁탁 조립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볼 때는 타고나는 면이 분명히 있고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해야 내가 부족한 면을 채우고 아 나는 이런 센스가 부족하니까 그렇잖아요. 누군가는 이 웃기는 거는 사실 진짜 듣는 순간 탁 하고 뱉어야 되거든요. 그거를 생각을 하고 멘트를 고심하면 재미가 갑자기 확 노잼이 되는 거죠. 말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이 없네. 방법이 있는데 네. 그러니까 이 선천적이라는 거는 인정을 인정을 해야 하자.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진짜 못합니다. 제가 운동을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해야 저는 이제 운동을 배울 때 요새 이제 골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항상 생각을 하죠. 나는 운동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. 어려운 동작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본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거를 익히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네네 인정하고. 인정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. 나도 뭐 약간 뭐 책 같은 거 뭐 몇 개 읽어가지고 확 뛰어나지지 않을까? 그건 안 됩니다.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연예인 중에 제가 굉장히 제일 센스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탁재훈님이신데 그런 분들은 듣자마자 생각나는 거예요. 그냥 개그가 듣자마자 바로 거의 무조건 반사처럼 탁탁탁 튀어나오는 건데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후천적 학습으로 될 수 있는 파트는 아니죠 절대.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후천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말하기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파트는 오히려 공적인 대화. 아까 말했던 거. PT나 면접. 네. 얘네는 진짜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누가 준비를 오래 하고 치밀하게 하고 했는지에 따라 갈리는 파트이기 때문에 네. 근데 내가 막 단순히 뭐 진짜 달변가들의 책 몇 권 읽는다고 막 말하기 능력이 막 기하급수로 확 좋아지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나의 수준을 인정하고 그다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되고 그다음 확실한 건 웃기는 건 센스다. 웃기는 건 진짜 센스다. 근데 꼭 우리가 사석에서 웃기는 사람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게 뭐 부러울 수는 있으니까. 부러울 수는 있죠. 부러울 수는 있는데 과욕이 오히려 그렇죠. 화를 부르죠. 화를 많이 부르죠. 네, 화욕. 그래서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좀 총론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제가 만난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. 근데 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. 아닌데? 얘는 내성적이라 갖고 그냥 듣고 있는 애인데.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 사람조차 자기랑 진짜 친한 둘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. 근데 그건 그 사람은 내성적이니까 아무한테나 자기 얘기를 떠벌리지 않을 뿐이죠. 그냥 저 같은 사람은 다수에서도 막 떠드는 사람이지만 그렇죠. 좀 내성적인 사람은 소수한테는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해요 대부분 듣기보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. 경청해야 된다. 네, 그게 그래야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진짜 웃길 수가 있어요. 타고난 센스가 없어요. 그러니까 잘 안 듣고 내가 말할 것만 그쵸. 준비하다 보면 그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. 말을 조금 잘 못한다는 분들의 특징은 자꾸 내 걸 준비하고 있어요. 이렇게 꼭꼭 숨겨서.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.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. 정확합니다.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자기는 막 이런 상황이 오면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잘 안 오는 거예요. 그런데 유사 상황이 왔을 때 탁 던지는 거죠. 근데 우리는 아니야 이게 지금. 뜬금포가 가끔 나오는 거죠. 그래서. 근데 잘 듣고 있으면 뭐 이 친구가 하는 버릇이나 아니면 이 친구가 평소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 저번에 막 그랬잖아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분위기가 유도될 수 있거든요. 꼭 막 유행어나 재밌는 멘트를 쳐야 웃긴 건 아니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사람들끼리 공감을 이끌어내면 그게 흥미도가 쫙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쫙 올라가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는 잘 듣는 데서 사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잘 듣는 게 진짜 중요하다. 네. 그래서 간혹 저희가 하중을 떠드니까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부분의 이렇게 사적인 대화에서 좀 재미있게 대화를 유도할 때는 상대방이 했던 얘기를 응용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너 저번에 막 얘한테 뭐라고 했었잖아. 언제? 그럼 막 들었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응용해주고 써먹으면 본인이 굉장히 좋아해요.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쫙 관심이 되잖아요.
그러면서 되게 분위기가 유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잘 듣는 게 중요하다. 이건 뭐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겠죠. 예를 들면 뭐 면접할 때 특히 발표야 뭐 내가 계속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면접할 때도 근데 면접은 우리가 대부분 준비를 해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답을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어느덧 분위기가 그 조금 면접에 있는 내용이랑 또 상관없이 준비. 그렇죠.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단편적인 거에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. 뭐 취미가 뭐냐, 뭐다, 지원 동기가 뭐냐, 뭐다, 포부가 뭐냐, 뭐다 딱 준비를 해갔어요. 근데 대화를 막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자네는 5년 뒤에 뭘 하고 싶나 얘기를 했어요.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온 주제가 있을 겁니다. 면접에서 이분들이 반응이 좋은 게 뭔지 알고 그럼 거기서 빨리 각색을 해야 돼요. 그 순간에 내가 뭘 준비해왔든지 간에 예를 들면 나는 뭐 후배들을 많이 가르치는 이런 걸 준비해왔다.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선배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마케팅 분야를 얘기했더니 이 친구 거기 관심이 있구나라고 해왔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마케팅 전문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갑자기 여기서 후배들에게 교육을 하는 선배이고 싶습니다 하면 갑자기 이제 이제는 뭐지? 약간 굳이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면접 자리에서도 경청이 필요하네요. 그렇죠. 이 반응을 계속 보고 이게 이분들도 저는 이제 면접을 봐봤지만 면접관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면접관을 보다 보면 질문이 좀 수정됩니다. 몇 가지 틀은 가져오지만 이 친구가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듣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? 그럼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. 면접을 보는 자리까지 가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유도리 있게 질문을 하시겠죠. 그렇죠. 네. 대부분이 인사팀이거나 아니면 임원이거나 뭐 실무 책임자시니까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이제 저도 면접관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뛰어나세요. 스펙적으로 이분은 무조건 되시는 분인데 너무 떨어가지고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. 네. 떨어서 그렇죠. 네. 떨어서 그런데 근데 그게 잘 안 듣는 것도 있는 거예요. 떨리니까 물론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자기 얘기 그만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막 자기 포부만 계속 얘기하고 그게 뭐 면접 자리든 뭐 술자리에서의 분위기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건 경청이다.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능력인 것 같아요. 말을 잘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된다. 반대로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안 듣고 있다는 걸 수도 있겠네요. 잘 안 듣고.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냥 흘려듣는 사람이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술자리에서 보면은 다들 지할 말만 합니다. 그렇죠. 저희 가족이 대화하면 그런데 조금 각자가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. 주제를 계속 벗어나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 그런 분위기라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정리를 계속 해주면 그 사람이 되게 돋보이게 돼요. 이거는 아주 확실한 팁입니다. 이제 되게 이제 총론적인 얘기로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건데 말을 할 때는 이제 발성이나 발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중요하죠. 네. 이것도 근데 물론 타고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야말로 후천적으로 교육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. 목소리가 지문처럼 모두가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. 특색이 있고 그렇죠. 그래서 굉장히 뭐 성시경님처럼 타고나서 굉장히 아름다운 미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개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만큼 그러니까 자기의 발성이나 발음 같은 거 충분히 교정을 해서 내 특색 있는 소리를 울림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약간 상대방이 알아듣기 힘들다거나 조금 대부분이 좀 듣기 힘들어하는 게 웅얼거리는 거죠. 그렇죠. 네, 소리가 작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아까 방금 저희가 말했잖아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듣지 않는데 목소리까지 작고 발음도 안 좋다? 안 듣죠. 안 듣습니다. 듣지 않죠. 그냥 소리 하는구나.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되거든요. 근데 사실 이 파트는 되게 테크니컬적인 부분이라 이 파트야말로 학원 다니면서 바꿀 수 있는 진짜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. 근데 내가 그런 부분에 컴플렉스가 있다. 이런 분들은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살면서 말을 한다는 건 아까 말했듯이 뭐 면접도 있고 발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도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. 우리는 그렇죠. 어쨌든 사회적 동물이니까 뭐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보는 순간 모두가 사랑하고 관심 있어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은 말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야 되고 또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표현하는 나는 컨텐츠가 되게 좋은데 그게 표현하는 수단이 안 좋아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된다. 그래서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맞아요.
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좀 교정을 받는 게 좋다. 컴플렉스가 있으면. 그쵸.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 좀 듣는다. 음. 이러면 이거는 조금 무시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다. 확실히. 어. 네. 특히 저도 이제 공대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 컴퓨터 공학 하는 친구들이 자주 보면 되게 뛰어난 친구들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코딩 쪽으로. 예. 근데 그 친구들이 간혹 보면 이게 면접을 떨어질 때가 있어요. 실력은 뛰어난데. 실력은 뛰어난데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막 그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,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코딩을 했고 뭐 이런 친구들이 보통 대학교 때부터 뛰어난 코딩 실력을 갖게 됐던 것 같은데,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대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경험도 많이 없고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실수들 전달을 잘 못하고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도 해줬던 경험이 있는데, 그 뭐야 프로게이머 홍진호 씨가 약간 발음이 짧다고 하나요? 약간 그렇죠. 짧아? 그런 짧지만 듣기 어렵지만 특색이 있잖아요. 자신감 있게 전달하고. 그게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처럼. 그렇죠. 약간 그렇게 근데 되잖아요. 그분은 어쨌든 자기 얘기는 다 전달을 하고, 사실 그분이 프로게이머가 아니었으면 좀 힘들었겠죠. 왜냐면 그분이 약간 살짝 더듬기도 하시더라고요. 떠떠떠 약간 이런 식의 좀 있으니까. 근데 그렇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고 말할 내용을 잘 얘기하니까 뭐 본인의 매력을 잘 알아서. 네네. 근데 혀를 길게 할 수도 없으니까. 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딱 생각난 건데,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이제 총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말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다. 컨텐츠. 네, 결국에는 컨텐츠다. 사적이든 공적이든 결국에는 말하는 내용에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. 제가 이제 항상 이게 그냥 웃기듯이 하는 말로, 사석에서 말은 많은데 그냥 이렇게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친구가 라는 친구한테 항상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. 얘기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. 둘 중에 뭔가 하나 줘야 되지 않냐 너가.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장황돼서 그래요. 목적이 내가 얘한테 정보를 주는 건지 재미를 주는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요즘 이러니까 너 생각은 어때라고 물어보는 건지 이래야 되는데, 쭉 듣다 보면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이렇게 뭐 자기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그런 쭉 사람 하는데 많죠. 옛날에 회사 다닐 때도 있었어요. 뭐 되게 약간 자부심이, 자기 시골에서 자랐는데 되게 자부심이 있었어요. 그 시골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대학을 가서 대기업에 왔다는 거에 자부심이 있었는데, 알겠어요. 되게 훌륭하시고 뛰어나고 책도 많이 읽고 똑똑한데 항상 무슨 얘기만 나오면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공부해서 힘들게 오늘 계속하는 거예요. 그 얘기를 항상 모든 주제가 글로 꽂혀요. 나에 대한 자부심, 내가 얼마나 뛰어난 인간인지, 이런 환경에서 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계속. 그래서 제가 매일 형은 약간 주제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어떻게 뭐 위인이야? 네.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. 그렇게. 네.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이 또 인정을 안 하더라고. 본인이 인정을 안 하더라고. 그래서 인정을 안 하면 고쳐지지 않죠. 네. 근데 이거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은 고쳐집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그 컨텐츠가 어쨌든 사적이든 공적이든 좀 목적성은 있어야 된다. 그게 뭐 무겁든 가볍든 간에. 그래야 대화는 피드백이죠. 피드백 왔다 갔다 하는 거지.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건 아니니까. 네. 그건 일기에 쓰시면 됩니다. 그런 거 일기에 쓰시고. 대화는 서로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유념하시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,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, 면접, 뭐 사적인 대화 좀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을 신경 쓰면 좀 괜찮더라, 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, 제 생각을,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. 어디 책에도 없고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